지금까지의 강좌를 꼼꼼하게 살펴봤던 분들이라면 기본적인 편집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자르고 붙이고 하는 그러한 편집에 자신이 생겼다면, 자, 이제 기본 편집이 끝난 그 영상에 자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파일, 뉴, 타이틀 메뉴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자, 단축키로는 F9번이 사용이 되는군요. 자, 선택을 합니다. 자막을 만들 수 있는 타이틀 디자이너 창이 열렸습니다. 자, 작업하기 좋게 자, 이동을 하고요. 자, 그러면 타이틀 디자이너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알아본 기능을 가지고 실제로 자막을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이틀 디자이너 창 상단을 보니까 타이틀 타입이 있고요. 자, 스틸, 롤, 크롤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세 가지 방식은 자막의 스타일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기능들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먼저 타이틀 타입 아래에 툴박스가 있습니다. 자, 툴박스, 작업창에서 사용이 되는 툴박스와 유사한 기능들이죠. 자, 실렉션 툴이 있고요. 자, 실렉션은 자막을 이동을 하거나 자막 크기를 조절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먼저 자막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타입 툴을 선택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러한 툴이죠. 선택을 하고요. 자막을 입력하고자 하는 그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요. 타임라인에서 커런트 타임이 있는 그 지점의 화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막이 적용이 될 장면을 화면을 보면서 자막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작업을 하는데 매우 편리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어디에다 자막을 입력을 할까요? 자, 여기서 모니터를 자세히 보면은 자, 역시 사각형 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요. 녹색과 파란색이 있죠. 자, 파란색은 이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텔레비전 모니터에서 나타나는 자, 실제 화면에 보여지는 영역. 자, 그리고 자, 그 안에 녹색 사각형은 자막 안정 영역, 즉 타이틀 세이프 에리어라고 했습니다. 자막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칫 화면에서 잘려 나가면 안 되니까 자, 아예 안전하게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적당한 위치에서 하나 입력을 해 볼까요? 입력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니까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자,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에서 사용을 했듯이 자, 사용하고자 하는 글자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글자가 입력이 됐고요. 입력된 글자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는군요. 자, X 표시 사각형 박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한글을 입력을 할 때 한글이 지원이 되지 않는 글꼴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리미어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글이 아닌 영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글꼴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입력을 했다면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글꼴을 바꿔줘야 되겠죠. 한글이 지원이 되는 글꼴이요. 자, 폰트에서 한글이 지원되는 폰트. 자, 가령 자, 둥근 헤드체를 선택을 해볼까요? 참고로 여러분은 둥근 헤드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컴퓨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한글체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선택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선택된 글꼴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입력된 한글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글꼴로 바꿔볼까요? 자, 역시 선택된 글꼴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렉션 툴을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다시 이동을 해서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 가장자리를 이용을 해서 크기 조절을 자,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마우스 포인터를 약간 벗어나게 한다면 자, 곡선 모양의 포인터로 바뀌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는 회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드래그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전을 할 때 Shift 키를 사용한다면 45도 각도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역시 크기를 조절할 때 Shift 키를 사용을 한다면 같은 원래 사용을 했던 같은 비율로 크기가 조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글자를 하나 입력을 했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오브젝트 스타일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자,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폰트 사이즈. 자, 폰트는 글꼴을 선택을 해주는 거. 자,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죠. 폰트 사이즈는 크기를 말합니다. 자, 크기 조절. 자,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직접 선택을 해서 원하는 크기로 입력을 한 후에 엔터를 쳐서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아래 스펙을 보면은 비율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수치를 높여보니까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좁혀보니까 글자가 날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가로, 세로 비율을 가로축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넓혀졌다, 좁혀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0%일 때 자, 원래의 비율을 사용하게 되고요. 자, 리딩은 줄 간격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커링은 글자 간격, 자, 글자 간격이 넓어졌다, 좁혀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트래킹도 커닝과 마찬가지로 자, 유사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간격이 조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그냥 지나갔던 리딩을 한번 살펴볼까요? 줄 간격이라고 했는데 줄 간격을 자, 몇 개의 줄을 만들기 위해서 타이프 툴을 다시 선택을 하고요. 자, 결혼을 축하해서 커서를 놓고 엔터키를 선택을 해서 자, 두 줄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리딩을 사용을 하면 자, 어떻습니까? 줄 간격이 조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자,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자, 아래 베이스라인 시프트. 자, 베이스라인 기본선인데요. 기본선이라는 것은 글자가 적용이 됐을 때 그 글자의 기준이 되는 선을 말합니다. 자, 현재 글자 중간에 자, 얇은 선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게 베이스라인이죠. 자, 조절을 해보면 자, 그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글자가 위아래로 자,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슬랜트를 사용을 한다면 자, 이렇게 기울어지는 글자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자, 아래로 내려와서 언더라인. 자, 언더라인은 밑줄을 만들어 주는 기능이죠. 자, 선택을 하면 밑줄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스토트 뭔가 변형을 시켜 줄 수 있는 자, 그런 기능인데요. X, Y. 자, X축으로 자,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Y축을 사용을 한다면 자, Y축으로 이렇게 왜곡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 왔고요. 자, 필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필은 글자 색상을 말하죠. 글자의 면 색상. 자, 글자는 나중에 가장자리 즉 외곽선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자, 그 외곽선은 스트로크라고 하고요. 자, 이 원래 글자 면의 색상은 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필을 가지고 글자 색상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파일 타입이 있고요. 솔리드, 리니어 그라디언트, 레디얼 그라디언트, 포칼라 그라디언트, 그리고 베벨, 그리고 엘리미네이트와 고스트 등 다양한 스타일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솔리드는 지금 형태 완전하게 하나의 색상으로 채워진 형태고요. 자, 리니어 그라디언트 자, 선택을 하면 자, 아래 컬러에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상태로 바뀌는데요. 자, 먼저 여기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색상 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위쪽은 빨간색, 아래쪽은 자, 오른쪽에 있는 흰색이 적용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노란색을 한번 해볼까요? 노란색 콕 찍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역시 지정된 색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리니어 그라디언트 방식을 사용을 했을 때에 적용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위아래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자, 앵글을 사용을 한다면, 자, 조금 아래로 이동을 해서요. 자, 앵글을 사용을 한다면, 자, 위치, 자, 각도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하는 각도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레이디얼 그라디언트. 자, 원형의 그라디언트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기능인데요. 자, 색상을 자, 바꿔볼까요? 자, 이번엔 파란색. 자, 파란색이 됐고요. 자, 어떻습니까? 중간은 파란색, 바깥에는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양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는데요. 자, 조금 줄여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레디얼 그라디언트에 맞게, 자, 원형의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나머지 기능들은, 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살펴보십시오. 자, 결과를 그때그때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충분히 어떠한 스타일인지 알 수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컬러 스톱 컬러는 원래 사용이 됐던, 자, 그런 컬러를 말하고요. 컬러 스톱 오페시티는 투명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솔리드로 되돌아가고요. 자, 오페시티는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치를 줄이면, 자, 글자가 투명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투명해졌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배경 화면이, 자, 살짝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은 단일 색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무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러한 글자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텍스처인데요. 자, 열어놓고 체크하고, 자, 그러면 텍스처에서 선택, 텍스처로 사용할 무늬를, 자,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하면 적용이 되는데요. 자, 파일 형식을 보니까, 자, 다양한 이미지 파일을 텍스처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선택된 파일을 텍스처로 사용을 해보죠. 열기. 자, 뭔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눈에 확 들어오진 않습니다. 자, 텍스처의 크기를 좀 조절해 볼까요? 자, 스케일링. 자, 허리존탈 버티컬 수치를 조금씩 줄여볼까요? 자, 줄이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사용한 무늬가, 자, 이러한 무늬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 그러한 무늬의 이미지 파일을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텍스처가 지금 이러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조절을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참고로 엘리멘트를 사용을 한다면, 자, 텍스처의 위치 등을 재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블렌딩을 사용을 한다면 텍스처와 지정된 색상을 혼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글자의 가장자리를 만들어주는 스트로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트로크를 사용하기에 앞서 텍스처를, 자, 일단 해제를 하고요. 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자, 닫고요. 자, 스트로크 있죠. 자, 역시 열기. 이너 스트로크와 아우터 스트로크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너 스트로크는 지금 사용되는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 테두리, 즉 외곽선을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자, 아우터 스트로크는 바깥에 외곽선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바깥에 외곽선을 만들어주는 아우터 스트로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현재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는군요. add를 사용한다면 외곽선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선택을 하니까, 자, 어떻습니까? 자, 외곽선이 만들어졌고요. 다시, 자, 열어보면, 자, 외곽선의 색상과 두께 등을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타입을 보니까 edge, depth, trapece, 자, 세 가지 형태가 있고요. 역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자, edge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사이즈는 두께를 말하죠. 자, 이렇게 수치가 높아지면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수치가 낮아지면 다시 얇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적당한 두께 사용을 하고요.
자, 필 타입을 보면 자, 이전에 필에서 사용했던 필 타입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컬러. 자, 외곽선의 색상을 자, 이렇게 자,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OPST 역시 투명도죠. 투명도 조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외곽선에서도 텍스처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역시 그러기 위해서는 자, 텍스처를 사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는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스트로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글자의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림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섀도우. 자, 열어보면 자, 현재 비활성 상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체크박스 선택. 자, 선택을 하니까 그림자가 살짝 적용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여지죠, 지금. 자, 그림자 색상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가급적이면 그림자이기 때문에 검정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자, OPST 그림자의 투명도. 자, 그림자는 완전히 100%라는 것보다 자, 약간 투명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50%대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앵글은 그림자 각도. 자, 그림자 각도가 조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디스턴트는 그림자와 글자의 간격.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그림자의 크기죠. 자, 그림자가 이렇게 작아졌다, 커졌다 해줄 수 있고요. 자, 스프레이드. 자, 스프레이드를 보면은 그림자의 가장자리를 자, 이렇게 부드럽게 하거나 뚜렷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수치가 높아질수록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듯 우리가 자막을 사용을 할 때면 자막에 사용될 글자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색상 그리고 크기 등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막에 사용이 되는 글자의 글꼴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글자의 색상이나 글자의 테두리 그리고 글자를 보다 입체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와 같은 섀도우 효과를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브젝트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글자의 모양을 변형시켜 줄 수 있는 트랜스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트랜스폼. 자, 그 아래, 자, 오브젝트 스타일 아래에 있는 자, 이 부분이 바로 트랜스폼이죠. 자, 트랜스폼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자, 약간 오른쪽으로 자, 이동을 하고요. 자, OPST 자, 사용된 글자의 전체 투명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투명해진다는 것이고요. 자, X 포지션, Y 포지션, X, Y 축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방향으로 글자의 위치를 자, 이렇게 자, 바꿔줄 수가 있고요. 와이드와 하이트를 통해서 글자의 크기를 해당되는 방향, 즉 축으로 자,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로테이션은 각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직접 수치를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요. 혹은 열어서 그림을 보면서 해당되는 각도로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트랜스폼은 실제로 여기에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자, 모니터 창에서 직접 작업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자, 기억이 나십니까? 자, 만약 기억이 안 나신다면 실렉션 툴을 선택을 한 후에 자,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자, 이제 기억이 나겠죠? 트랜스폼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자의 스타일을 관리를 해주는 자,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스타일에 보니까 자, 지금 몇 가지 목록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글자의 모양과 색상 등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글자를 입력을 했을 때 한글을 입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글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자, 한글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폰트를 사용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한글 폰트로 선택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자, 지금 이 글꼴이나 글자의 색상, 그리고 그 밖에 글자가 가지고 있는, 자, 이러한 스타일을 나중에 두고두고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자, 지금의 이 스타일을 스타일 목록으로 저장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저장을 해주는 방법은, 자, 메모장 모양의 new 스타일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선택을 해보면, 자, 새로운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new 스타일 창이 나타나고요. name이라는 폼필드에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이름을 입력을 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글꼴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한다면, 자, 그 글꼴의 이름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현재 사용되는 글꼴의 이름이 뭔가요? 자, 현재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알아볼까요? 자, 일단 캔슬로 하고 나오고요. 자, 선택을 하고 타입 툴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합니다. 보니까, 자, 매직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직체. 자, 다시 한번, 자, 선택을 해서, 자, 매직체.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글자의 크기나 색상 등을 미리 이름에 사용을 해 놓는다면 나중에 찾아서 사용하기가 쉽겠죠. 자, 70포인트 정도 되니까, 자, 70. 그리고 색상은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파랑. 그 밖에도 더 세부적으로, 자, 이름을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만 해줘도 특별히 구분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자, 매직체를 사용을 하고요. 70포인트, 색상은 파란색을 가진, 자,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OK를 해서 적용을 해봅니다. OK. 자, 적용이 됐는데요. 자, 스크롤을 사용을 해서 아래로 내려오면, 자, 어떻습니까? 자, 지금 사용을 했던 글자 스타일이 스타일 목록에 저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셀렉션 툴을 눌러서 일단은 딜렉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고요. 다시 한번 글자를 입력을 해볼까요? 스타일 사용하기라는 글자를 입력을 했는데, 자, 글자가 역시 깨져서 나타납니다. 자, 기본적으로 프리미어에서 사용이 되는 그 글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이전에 우리가 스타일 목록에 저장을 해 놓았던, 자, 이 글자를 한 번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자, 실렉트 툴을 선택을 한 후에, 자, 적당한 위치, 자, 갖다 놓고요. 자, 적용하고자 하는 스타일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한 번에 해당되는 스타일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주로 사용이 되는 그러한 스타일이 있다면 스타일 목록에 저장을 해 놓다가 아주 쉽게 사용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일일이 오브젝트 스타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스타일로 설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참고로 다른 스타일을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역시 다른 스타일을, 자, 그냥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자, 지금의 이 체들은 영문체이기 때문에 한글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 이렇게 깨져서 나타납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지금 스타일에서 사용이 되는, 자, 이 목록 중에서 필요 없는 목록이 있다면 필요 없는 목록 선택을 한 후에, 자, 휴지통 버튼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입력된 글자에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타이틀 디자인에서 제공이 되는 툴 기능과 상단에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